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오늘 뉴스탑10은 조금 전 일본에서 들려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속보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마지막 관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조금 전 일본 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방류를 위한 사실상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日本として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き透明性を持って、国際社会に丁寧に説明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I will have the honor to deliver this afternoon the assessment,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that the agency has been working on for more than 2 years of the planned related to the treated water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 조금 전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이 방류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고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최병무 의원님, 대략 예상은 됐던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IAEA가 이 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서가 제출됐고 오늘 제출한 거는 최종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차례의 보고서에서도 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미리부터 사실은 예측이 돼 왔었어요. 그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고서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예측대로 그 일본이 이제 제기한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검증해 봤을 때 그게 그 부합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사능 핵종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프스라는 이 다핵종 제거 설비 그걸 거쳐서 이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거치면 거기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삼중수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60여 종의 그 핵종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류 날짜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AEA의 사무총장이 일본의 정상을 만나서 마지막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이고요. 조금 전 도쿄에서 들어온 영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김기현 교수 나와 계신데요. 김 교수님, 저와 같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속보로도 좀 몇 개 나갔는데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IAEA 입장은 이렇네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가 가능하다. 이 방류에 따른 인체와 환경이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다. 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일단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IAEA가 이거 보고서를 처음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최종 보고서를 이제 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지만 또 최종 보고서가 주는 무게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고 신뢰가 가능하다. 어쨌든 이 방류 절차에 대해서는 꽤 일본 쪽에 신뢰가 있다. 이런 평가를 좀 가능하겠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IAEA가 꼭 이 알프스 처리 수에 대해서만 지금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이게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이제 모든 물 흐름이나 아니면 이 물들을 처리하는 시스템 전체들 그리고 이거의 이제 영향이나 그리고 이제 이게 흘러나갔을 때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제 계속 측정하고 있었던 해수의 방사능 농도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때때로 측정하고 있는 어떤 어류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 값들이 그동안 이제 IAEA에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 그리고 모니터링.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실험실들 분석 실험실들이랑 같이 이것들 교차 검증을 하고 있었던 터라 가지고 그 동안에도 IAEA에서 이제 요 결과들을 중간 중간에 다 요약해서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요 흘러내는 그러니까 보내는 이제 배출시키는 그 시스템에 대한 영향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그 절차적 관점에서 이게 신뢰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적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배출된다고 하여도
인체나 환경에 이제 대한 이 영향들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교수 말씀은 어쨌든 이게 그 방류뿐 아니라 전반적인 방류의 시스템 자체를 IAEA가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계속 거고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사실 이후에 정치권 공방에서도 짚어보겠지만 민주당은 답이 정해져 있는 보고서다.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오늘 외교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지금 로비 의혹까지 쌓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정한 IAEA 보고서가 안 나올 것이고 일본은 사실상 핵오염수를 방류를 거의 답정너 수준으로 결정해놨다고 보거든요. IAEA 보고서 관련해서 일본 정부 측의 로비 의혹 등이 이런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해당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미 그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엔 전문 국제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기준을 적용하여 각 회원국의 원자력 분야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점검과 지원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국제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IAEA의 조금 전 공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 내용, 신뢰성 얘기를 야당에서 많이 제기를 했고 오늘 외교부 얘기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엔 전문 국제기구다. 그 김기현 교수님. 네. 결국은 물론 뭐 전지전능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선에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를 믿는 게 가장 상식적이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IAEA가 이제 유엔 산하 국제기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지난 그러니까 수십 년간 사실 IAEA가 이제 이 국제 원자력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예. 그리고 이제 IAEA의 어떤 그 방침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원자력 분야들이 이제 그 IAEA 보고서도 참고를 하고, 아하. 그 IAEA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들도 서로 교류를 해가고, 그리고 IAEA가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후진국들에 대한 어떤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해주면서 이게 유엔이랑 거의 가치가 공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그 외교부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신뢰성 문제를 계속 IAEA 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식 입장이 나왔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뭔가 회의를 좀 할 모양인 것 같은데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IAEA를 신뢰를 아예 부정할 수는 없죠. 국제적으로 어떤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졌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IAEA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논평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행태를 보면은 따지고 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보면 일본의 열린여당의 공명당 대표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여름 일본입니다. 여름 그 휴가철은 해수욕장 휴가철은 피하자 했더니 일본 정부가 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없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IAEA 부분이 8년 전에 이미 공고를 했어요. 오염수 방류를. 네. 2015년 5월에 IAEA가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일본에 공고하고요. 8년 동안 IAEA가 조사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보고서는 그 공고와 똑같이 문제없다, 방류해라 라는 것인데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학이 뭐죠? 과학자도 계시니까. 과학이라는 건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예. 이미 결론을 8년 전에 내놓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내고 뭔가를 진행하는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IAEA 자체를 이 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일본과 IAEA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IAEA 보고서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IAEA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판단에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IAEA 보고서를 아주 신뢰해서 그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실험할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이 보고서를 분석한 다음에 뭔가 국민들의 안심을 시킨 다음에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 인물이 바로 IAEA 사무총장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조금 전에 도쿄로부터 들어온 영상이 바로 이 일본의 국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최종 보고서의 입장을 발표하는 화면 만나보고 계신데요. 예.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을 내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6차례의 중간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안전하다고 나오니까 최종 결론도 아마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결과가 지금 최종 보고서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과학적이고 타당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IAEA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던 거 이거를 결론을 내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양 방류에 대해서 그 기준대로 알프스 설비를 갖춰서 방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체크가 검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그렇게만 하면 수치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론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로비를 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런 거 근거 없는 거는 IAEA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그 예의는 국제사회에서 예의가 아닌 내용이고 예.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도 사실 주장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원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분담금을 정하는데 예. 사실 일본은 원전 산업이 그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2위에서 지금 굉장히 추락해서 3위까지 내려갔고 예. 그때 중국이 굉장히 원전 산업이 커지면서 지금 2위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분담금 비율이 중국이 일본에 비해서 2배예요. 근데 민주당하고 얼마 전에 입장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던 중국이 2위로 더 2배 이상의 분담금을 내는데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으면서 일본의 분담금 비율 때문에 IAEA의 과학적인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건 사실 괴담에 연결된 주장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조금 요 팩트 체크만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로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잠시만요. 박광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전영기 의원도 아니, 그러니까 뭔가 제가 주장하는 일본에 뭐 돈을 좀 많이 IAEA가 내니까 그러니까 한 3위 분담금을 3위 정도 하잖아요. 예. 미국이 중국, 일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지. 그냥 단순히 로비 의혹에 의혹적이다. 대해서 예. 의혹적이죠.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무엇이냐면 2015년 8월에 발표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좀 읽을게요.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공고했다. 예. 통제된이 뭐냐면 알프스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처리 시설.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미 IAEA가 이 공고안을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때 예. IAEA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IAEA 보고서가 그냥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 예.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IAEA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지금 행태 결과가 너무 짜고 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팩트고 결과지. 물론 과정에 대해서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팩트고 결과고 일단 최종 보고서 내용은 이렇다. 뭐 이렇게는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측은 여름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방류를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방류할 게 유력해 보이는데 그 오염수 방류 절차 특히 삼중수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최병무 의원님. 일단 그 과정 자체 방류에 대해서는 뭐 안전에 부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IAEA도 이거 발암물질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다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일본에 있는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라는 게 한국 원자력학회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뭐 2.2g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면 우리 저 동해안으로 떨어지는 빗물에도 그 이상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방류하는 그 삼중수소의 양보다 예. 중국에서 서해안으로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양이 50배다. 뭐 이런 보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뭐 2015년 뭐 IAEA가 일본에 공고했다고 하는데 그 권고했다는 방법이 이미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권고를 한 거예요. 만약에 IAEA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일본에 권고했고 일본이 그 방식대로 방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하고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그 사실은 원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예. 이렇게 뭐 핵종을 제거하고 바닷물로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 그걸 제시했다고 저는 그 어디 관련 자료에서 읽었고요. 그러면 일본은 이제 그게 IAEA가 검증한 그 방법이 이 방법대로 하면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데 영향이 미미합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라서 지금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걸 그 IAEA로부터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고 친 게 아니고 원래부터 IAEA가 검증된 방식을 일본에 권고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방식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면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이 발암 물질이라고 불렸던 삼중수소가 그러면 18%밖에 혹은 뭐 희석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은 IAEA는 방류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 방사능 영향이 인체에 주는 건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러면 지금 뭐 일각에서 특히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 김기현 교수님 네. 방류라면 뭐 거의 반년 정도 만에 우리나라 앞바다에 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뭘 해류까지 다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이 해양 해류 이제 해류의 움직임을 이제 계산하신 그런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예. 그 교수님 말씀이 사실 한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보면은 해류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류로 봤을 때. 네, 해류 입장에서 봤을 때 돌고 돌아가지고 비로소 이제 올 수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해류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해류가 한국까지 도달하려면은 이게 빠르든 느리든 어쨌든 가장 먼 곳을 돌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뭐 한국으로 그 아무리 이게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갔고 거의 반바퀴를 돈 다음에 비로소 한국까지 올 때까지 중간에 딴 데 새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결국 이게 잘 모여갖고 잘 보존돼서 한국까지 올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가능성이 낮다. 네, 좀 상상에 가까운 그런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 나라니까 네,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겠지만 확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류를 봤을 때는 네. 가장 멀게 올 수 있는 가장 구조이기 먼 때문에.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7개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독일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그 확인을 해본 결과 그 7개월 영향 자체가 약간 좀 잘못 이제 계산됐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희석해서 배출하는 그 삼중수소의 농도 자체가 원래 후쿠시마 사고가 이미 있기도 이전에 예전에 그냥 정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배출 기준에 맞춘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냥 배출되고 나오는 게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이전에 그냥 원래 정상 오퍼레이션 하고 있던 그런 이제 배출이라고 정상 작동하고 예, 있다. 정상 예. 작동 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예. 뭐 지금 사실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탭코 쪽도 그렇고 이제 일본 탭코 쪽이 있고 일본 이제 규제 쪽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일본이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규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을 이제 그렇죠. 산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두 조직이 이게 서로 결탁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그렇고 탭코 측도 계속 이제 그 삼중수소가 만약에 이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나 퍼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불과 수십 킬로미터만 떨어져 나가도 이미 그 영향 자체가 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원래 나오는 양이 적으니까 이게 7개월이 걸리던 4, 5년이 걸리던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알겠습니다. 올 건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분석 중심으로 팩트 위주로 좀 살펴보고 있고 IAEA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밝혔어요. 일단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기본 입장이고 앞으로 일본 방류 현장의 온라인 실시간 검증, 모니터링도 제공하겠다 이게 얘기고
기시다 총리도 앞으로도 기시다 총리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이웃 나라에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지나간 속보 잠깐 보니까 중국은 IAEA에 대해서 일단은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뭐 이런 입장까지 조금 전에 이웃 나라 중국도 낸 것 같습니다.